지금 혹시 당신의 모든 것이 거센 파도처럼 흔들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전체가 단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거대한 절벽 끝으로 내몰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1997년 겨울,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은 한 국가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충격적인 경제 위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평범했던 우리 이웃들의 삶이 어떻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재건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의 위기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당당히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몸집을 불려나갔죠.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수놓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밤낮 없이 기계음이 울려 퍼지며 생산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찬란한 발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장밋빛 환상 아래에는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겉보기엔 웅장하고 견고해 보이는 건물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듯이 말이죠. 당시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단기 외채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왔고,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과 같았죠.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업 영역을 넓히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한 재무구조와 투명하지 않은 경영 방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은행들 역시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면서 위기의 싹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를 맞으며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른바 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혼란스러운 소식들은 마치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죠. 당시는 설마 우리나라까지야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이미 국제 금융시장의 큰손들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길은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과 은행에 빌려준 돈을 서둘러 회수하기 시작했고,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 순식간에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우리는 국가 부도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었죠. 이처럼 과도한 부채와 투명하지 못한 운영은 한 국가의 경제를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국가 부도의 문턱에 서게 된 대한민국,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죠.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한다는 비극적인 발표는 1997년 11월 21일,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IMF라는 세 글자는 단순히 국제기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참담한 현실을 상징하며
자랑스러웠던 국가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죠.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던 풍요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마비시켰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불안에 휩싸인 국내 기업과 은행들은 자금줄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은행 앞에는 예금 인출을 위해 길게 줄 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화가 없으니 국제 거래는 물론 기업들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었죠. 물건을 만들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우리 기업들을 덮쳤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대기업들은 물론 견실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자금난에 허덕이며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하나, 철근 하나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들은 멈춰섰고 생산 라인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 달에도 수백 개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왔죠.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에 나앉은 기업들의 폐업 안내문은 당시의 참담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의 도산은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흔들리던 시기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해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지만 곧이어 정규직 사원들에게까지 정리해고의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들의 절망적인 표정은 당시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경제는 순식간에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값은 폭락하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물론 당장 먹고 살 식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가정 해체라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곧 사회 전반의 불안감으로 번졌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뀐 현실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며 금융 시스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눈앞에 성장만을 줬다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온몸으로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튼튼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시련을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칼날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이는 곧 대량 해고와 기업의 도산이라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진 듯한 암울한 시기였죠.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으며 살아남은 기업들조차 혹독한 체질 개선을 강요받았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고 투명하지 못했던 지배구조는 변화를 요구받았죠. 비대한 몸집을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며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죠.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금부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는 대대로 물려받은 갑옷까지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방송사 앞에는 금을 내놓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아는 엄마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금을 내놓았죠. 이 금 모으기 운동은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27톤에 달하는 금을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이는 당시 부족했던 외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기여를 넘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존립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었죠. 전 세계는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단결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IMF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적 단결과 희생이야말로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대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대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처 위에 더욱 단단한 토대를 세우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죠.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시련을 마주하며 우리 사회는 회복을 넘어선 깊은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 보유고를 다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금 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이 맞물려 바닥을 보이던 외환 보유고는 기적처럼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회복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서서히 안정화되는 외환 보유고 그래프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처럼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과거의 무분별한 확장 경쟁과 불투명한 경영 방식이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만큼 기업들은 이제 투명성과 책임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외부 감사의 강화, 주주권익 보호 등 새로운 원칙들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 시스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들은 과감하게 정리되고 보다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죠. 이는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과정은 단순히 IMF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의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노력 끝에 마침내 2001년 8월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졸업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의 감정은 단순히 안도감이나 환희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이 모든 사회적, 개인적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회복이었습니다. 때문에 IMF 졸업은 단순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두 번 다시 이런 위기를 겪지 않겠다는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인 뼈아픈 각오와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을 짓는 그 표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굳건한 결의가 가장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IMF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자 했던 인간적 의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1997년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경제 불황의 강력한 경고등이자 우리가 어떤 재정 원칙을 지키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결국 견고한 재정 원칙과 준비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